나름의 재미를 찾아서 가봅시다. 12번. 1부터 7까지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입니다.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fx1, fx2 이상이다. 자, 일단 나 조건 때문에 무슨 조합을 쓸 건데? 중복 조합을 쓸 건데, 일단 가조건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래.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 치역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 치역이야 몇이겠어요? 7C 3 해서 35. 자, 그 다음에 보자. 1, 2, 3, 4, 5, 6, 7인데 대충 치역이 1, 2, 3이라고 치자.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과 같은 풀이 테크닉, 기법을,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하지 뭐야. 그런 표현법을 자주 꽤 쓸 거니까 잘 받아들여 주세요. 자, 지금 치역이 3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쏘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게다가 당연히 나 조건이라고 하는 크거나 같다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1, 2, 3이 얘네들이 쏘는 대응 화살을 맞을 거 아니냐. 그럼 맞는 화살의 총합은 몇 개야? 총합은 7개. 그래서 맞는 화살 수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볼 거야. 자, 1이 맞는 화살 수를 X개, 2가 Y개, 3이 Z개라고 하면 이 합은 뭐냐? 그치. 이거 바로 무슨 조합 같아 보여? 중복조합에서 쓰는 부정방정식 같아 보인단 말이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얘네들이 다 뭐 이상이어야 돼? 1 이상. 왜? 0이면 뭐야? 대응을 안 된다는 뜻이니까 치역에 포함이 될 수가 없지 않냐?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모두가 다 1 이상이긴 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런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그냥 중복조합을 하면 몇 H 몇이 될 건데? 3H4니까 이제 얼마니? 6C4니까 6C2니까 15가지가 있을 건데 그 15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응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 만약에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니까.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치자. 그럼 우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줘. 1일 때 1이 4고 2가 2고 3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설명해줘. 치역을 일로 가는 이란 말은 이상해. 치역은 Y값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고. 대응이라는 단어를 써봐요. 대응이 일로 간단 말이 이상해. 1에 대응된다가 맞는 말입니다. 해보세요. 1에 대응되는 게 1이 있고 2에 대응되는 게 2가 있고 3에 대응되는 게 1이 있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나 조건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면 그러면 이 다음에 자 1로 쏠 수 있는 사람 4분 있거든요. 4분 오세요. 몇 시 몇? 7시 4. 남아있는 몇 분 중에 2명 오세요. 3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지만 지금은 나 조건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있지. 그러면 이 1을 쏘는 새끼가 4마리라는 건 나까지 감안하면 누가 1로 써야 돼? 그치. 고정됐네. 2를 쏘는 게 2마리래. 누구누구야? 당연히 7, 3으로 쏘겠지. 즉 조건 나에 의하면 X, Y, Z 한 쌍이 결정되면 대응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몇 시면 몇 시면 몇 시면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뭘로 끝난 거야? 3H4로 끝난 거지.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example 이런 직접 해보는 걸 꼭 항상 하라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15가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내가 칠판에 안 쓰지만 필기를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정해지면 대응도 하나로 결정됨 이런 한글 문구가 필기로 필요한겨. 그냥 이렇게만 보면 나중에 네가 못 알아먹을 수 있어. 내가 말로 중요한 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확통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13번. 집합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합은 짝수,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 3개. 이것도 왠지 치역을 먼저 결정 지어야 될 것 같긴 해. 그죠? 자, 근데 치역인데 가족권을 보니까 이 문제는 홀짝성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치역 3개를 어떤 식으로 한번 기준을 분류해볼까? 홀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볼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치역이 만약에 홀 1, 홀 2, 홀 3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구성도 되나? 오케이, 짝 하나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짝 둘까지 괜찮을 것 같아. 짝 셋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홀 1, 홀 2, 홀 3로 치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3시 3은 한 가지죠. 어차피 1, 3호잖아, 그래. 좀 이따 1, 3으로 그냥 쓸 거야. 자, 그 다음 홀 하나, 홀 둘, 홀 두 개에다가 짝 하나에 홀수 두 개 뽑아보자. 몇이면? 짝수. 그러면 얘는 6까지. 6개. 미리 해놓고 있다 합시다. 자, 홀 하나니까 31. 짝둘이니까 2C 이제 3개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씩 봅시다. 이제는 1, 2, 3, 4, 5가 1과 3과 5로 갈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치역이 반드시 다 홀수지 않냐. 그럼 얘도 홀, 얘도 홀, 홀이면 홀 5개 더하는 거니까 무슨 수가 돼? 그럼 이건 가족권의 무조건 모순이 되겠죠. 맞냐? 합을 짝수로 만들 수가 없지 않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를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1, 2, 3, 4, 5가 홀수 두 개인 1과 3, 그 다음에 짝수인 2,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골고루 대응을 할 거야. 맞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이 짝수가 돼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홀수가 짝수본 나와야 돼. 맞는 말이야. 그럼 바꿔 말하면 짝수는 홀수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때 또 쓰는 게 저렇게 맞는 화살수로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얘가 몇 번 맞냐면 맞냐를 할 수가 있거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맞는 화살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2가 몇 번 맞을 수 있지? 한 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1, 3이 맞는 화살은 몇 개 남았어? 4개. 그러면 어떻게 흩뿌릴 수 있지? 3, 1 가능할 거고 2, 2 가능할 거고 1, 3 가능하겠지? 또 2가 몇 번 맞을 수 있나?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 얘는 앞에 12번과 같은지를 생각해 볼게. 여기는 뭐 크거나 같다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 없지.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되지. 자, 그러니 물어보는 거야. 1로 쏠 수 있는 사람 3명 있대. 너네 중에 누구 찍을래? 누가 찍을래? 5C3. 야, 너네 둘 중에 한 명만 3 찍을 수 있어. 2C1. 여기는 5C2에다가 3C2. 이거 2팩분의 1 할까 말까? 우리가 2팩분의 1 할 때는 어떨 때야? 분할할 때인데 분할할 때는 왜 2팩분의 1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건 구분이 돼야 안 돼. 되지. 1찍을 2명, 3찍을 2명 분명히 다른 거잖아.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잘 생각해보면 위에 두 개 중에 뭔가는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왜냐면 이거 굳이 앞에서부터 순서 뽑을 필요 없으니까 5명 중에 3명 뽑고 2명 중에 앞에 1명 뽑고 이렇게 하면 똑같거든. 자, 그래서 위에 계산해 둔 게 이게 20이기 때문에 여기는 20이고 여기도 20입니다. 두 번째 줄은 3이랑 10 곱했으니까 이제 30이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총 90이겠지. 그럼 앞에 6개가 있었으니까 6 곱하기 90은 541단이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절 홀짝짝이야. 1, 2, 3, 4, 5. 홀 하나에다가 2랑 4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얘도 맞는 화살수로 갑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고 풀면 안 헷갈리거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가 한 명이라 홀수가 몇 번 찍혀야 돼? 짝수번 찍혀야 돼. 그럼 홀수부터 정하자. 얘가 2번 찍히거나 4번 찍힐 수 있나 근데? 그건 2번밖에 없네. 그럼 2, 4가 총 화살 몇 개를 나눠 가죠? 그러면 2개, 1개 또는 1개, 2개. 심지어 위아래는 경우의 수가 같음을 예상할 수 있지. 5C 2 곱하기 3C 30. 얘도 30. 따라서 3 곱하기 60은 280. 이 정도가 30번이야, 우서가. 너 이제 네 인생 폈어. 너 이제 미적분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없어. 확통이 맞다니까? 맞는 거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내 말을 믿으세요. 왜냐면 미적분 봐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확통해가지고 시간 아껴서 그 시간에 영어, 국어를 올리는 거가 차라리 나아. 미적을 해도 네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육변하고 미적으로 시험 봤다가 수능 많이 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번 시험을 싹 조진 다음에 시험 그럼 이제 나도 학교. 근데 난 진짜 진심으로 궁금한데 왜 이렇게 미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적할 필요 없는데 왜 해요? 내신 때 하니까. 2학년 확통 내신 때 안 하냐? 그냥 근데 그래요. 저도 수능 때는 확통을 할까? 3학년 때 그러면 아니야. 근데 이제 수시로 늘 거면 있긴 해야 되거든. 근데 뭐 그거의 등급이 월등히 좋을 필요는 없어. 좋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수학도 4등급이잖아. 3학년 때 미적분 봐도 똑같이 4등급이야. 왜냐면 미적분은 은뿐이 아니지. 이게 2학년 수학부터 그렇지만 모의고사 수준이지 않냐?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당연히 똑같은데 이제 수능 수준에 이제 28번, 29번 이런 문제로 도배를 해놔요. 그러면 똑같이 평균 4, 50점이고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애들만 유효한 점수를 받고 수능보다 어려워. 너네 딱 화학 그 느낌이야. 수능만큼의 난이도가 짧은 시간 내에 주르륵 있어. 그러니까 어제 본 것 같은 테스트 있잖아. 그런 단답형인데 준킬러 수준이 절비한 그런 느낌이 내신이잖아요. 근데 미적분은 더 지랄 맞은 걸로 하니까. 그래도 확통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체제 하에서 물론 나는 이공계를 갈 사람이 미적분도 안 하고 대학 가는 게 맞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입시의 관점에서만 보면 확통에서 나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적을 해야 되냐? 확통 100점 맞을 수 있는 친구. 근데 확통 100점이 그러니까 수원수투까지 합쳐서야. 수원수투까지 합쳐서 확통으로 쳤을 때 100점을 충분히 맞는 친구면 표점을 뚫어야 되니까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둘 다 100점을 맞으면 표점이 확통이 미적보다 낮거든. 근데 어차피 둘 다 두세 개씩, 세네 개씩 틀리는 새끼면 확통해가지고 시간 아끼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이제 그냥 뭣도 모르고 다 미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가르치는 고3에 한 명, 저도 모르는데 그냥 미적분 하겠다고 해서 일단 1, 2월, 3월까지 수업 해봤더니 공부도 안 하고 미적도 못해, 수학도 못해. 그래서 너 확통해 하고 강력하게 해서 지금 확통으로 바꿔서 확통 공부 시작했어. 근데 미리 공부했으면 좀 좋니? 나쁘지 않아. 물론 대학교 가서 고생하는 거 그래 대학교에서 말했잖아. 강대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연대에서 고생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애들이랑 술도 먹으면서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대학을 나와서 대학교 학위가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나처럼. 나처럼 겨우 졸업해도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는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필요 없어. 회사 들어가는 사람이 꼭 행복한 사람인가도 모르겠고.
내가 안 가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친구들 보면 내 친구들보단, 물론 나도 힘들게 살지만 난 스트레스는 적어. 왜 막 동료 막 서식이 질투, 뭐 사내 정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는. 오로지 그냥 여기서만 너네랑만 같이 재밌게 놀면 되니까. 아무튼 무슨 직업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학교 가서 나 진짜 막 삼성전자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빡세게 해. 그때 빡세게 해도 안 되죠. 아무튼 대학은 좋은 전략이 있으면, 아니 정시 수시 중에 나는 수시가 유리하니까 수시해야지 라는 전략 선택은 하면서, 미적 확통 중에 확통이 유리하니까 확통해야지라는 왜 전략 선택은 항상 안 하는 건지 궁금해. 사회적 시선 신경 쓸 거면 씨발,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남들 다 미적을 하니까 나도 의뢰 미적을 해야 되겠지라는 그 흐름을 대한민국 남 눈치 존나 보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진짜 알고서 우리 애를 미적분 시켜야 자는 없고, 근데 이과는 그냥 미적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밖에 다 모르시니까 내가 안내 드리고 하지. 나도 기형적이라고는 생각하나 요즘 확통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왜 확통을 안 하고 힘들게 가냐. 물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돼. 응? 뭐 재수하면 더 좋죠. 왜? 확통이 모두 공통이니까. 나 했던 거 또 하면 되잖아 너는. 근데 미적했던 애가 재수하면 확통세로 해야 돼요. 너네 나이는. 너네 밑에부터가 다 확통이잖아. 원투 확통. 그러니까 미적부 선택했다가 재수를 하게 되면 확통세로 1년 공부해야 돼. 모든 이과생들보다 미적 안 하고 대학을 가는 어떻게 돼? 내신 때는 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체제 바뀌는 후로 1학년, 그리고 그게 그거야. 이게 너가 잘못 생각한 게 그거야.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처음 배우는 게 원래 대학이 맞아요. 그래서 수능 이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게 새로 배운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내용을 맞닥뜨렸을 때 쫄보처럼 튀는 새끼인지 모르는 거 도서관에 들고 가서 공부하는 새끼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게 수능인 거야. 생각해봐라. 연대 들어갈 친구랑 기한대학교 들어갈 친구를 처음 만약에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적분 가르쳤다고 쳤을 때 기한대에는 집에 가서 술 먹겠지. 연대 갈 서울대 가려는 이거 뭘까 하고 도서관이나 유튜브를 찾겠지. 그 차이야. 사전 지식을 갖고 대학에 들어오세요라고 대학교는 원하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차피 어떤 똑똑한 애가 가도 모르는 내용은 분명 있잖아. 그 모르는 내용이 왔을 때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든 뭐 유튜브를 보든 공부를 할 깜냥, 그 끈기와 그 뭐라 그럴까 태도가 돼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뽑는 거니까 대학교에 네 배경 지식 갖고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수업 고등학교 때 했던 거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미국 뭐 이런 데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보다 공부 못 한다며.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보면 하버드에 막 천재고 막 똑똑하고 그러잖아. 그거는 사전 배경 지식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 그 태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입시생들은 선행이 돼서 내가 얼추 아는 내용을 수업 들어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디 하버드 뭐 그런 데 가는 애들은 나 전혀 몰라. 근데 인터레스팅한 얘기를 해. 그거 뭐지? 하고 집에서 존나 공부를 해. 그게 진짜 참 대학생인데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닌겨. 그러니까 대학교는 뭐 안 배우고 들어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 왜? 우리 학교 정도 급이 되는 애들은 처음 모르는 거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그리고 그게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기한대학교 같은 그런 지방사립은 더더욱 없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대학교 갈 애들은 공부할 태도가 안 되는 친구인데 굳이 돈 받아가면서 뭐하러 가르치니. 그래서 대학교 교수는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그 중에 잘할 애는 있거든. 그리고 그 잘할 애만 대학원 뽑아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졸업만 시키면 되는데. 아무튼 확통이 얼마나 쉽진 않지만 미적에 비하면 쉬운지를 한번 내신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자,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가조건 보니까 중복조합 쓰래. F2는 1이 아니고 F4나 F5는 20보다 작다. 자, F2는 1이 아니고 F의 4랑 F의 5는 20 미만이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거야. 근데 가조건하고 나조건 중에
이 조건과 이 조건 중에 무엇부터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FE가 1이 아니라는 건 FE가 뭐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고,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F의 3, 4, 5는 F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F4랑 F5는 20보다 작아야 된대. 얘네들의 조합을 먼저 결정할까? 얘를 먼저 결정할까? 여섯 건? 뭐의 여섯 건이? 그럼 얘 여섯 건은 F2가 1 또는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는이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교집합 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첫 번째 F의 2가 1일 때를 생각해보자. 자, F2가 1이란 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2가 1로 가.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지. 조건 값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3, 4, 5가 찍을 걸 골라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공역에 뭐에서 뭐 사이에서 뽑아야 돼? 1, 2, 3, 4, 5에서 다 뽑을 수 있지. 몇 개 뽑아야 돼? 같아도 돼? 그럼 몇 H 몇? 그렇지. 7C 3이네. 35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자. F4랑 F의 5가 곱해서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 곱하기 뭐부터 시작해볼까? F4랑 F5를 표로 만들어볼게. 20 아슬아슬 넘어보세요. 뭐가 있니? 4 곱하기 5가 있나? 자, 이럴 때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 이제 F의 1, 2, 3을 결정해야 되겠지. 머리로 생각해볼 수 있을까? F4가 4야. 잘 안 보이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F4가 4야. 그러면 1, 2, 3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를 뽑으면 되겠다. 또 뭐도 될까? 5 곱하기 4 되니? 안 돼. 그럼 이때는 F4가 5로 갔으니까 몇 개 중에 뽑을까? 오케이. 5개 중에 3개를 뽑자. OH3인데? 너 방금 3H가 했어. 나 35개를 했어. 오케이. 자, 이거 말고 있니? 없어.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를 구하자. 세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겠죠. 합집합 구했어야 되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F2가 1로 고정돼 있어. 그럼 F1도 1로 고정돼 있지.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게 뭐밖에 없냐? 3밖에 없네. F4랑 F의 5가 아까랑 똑같이 이제 4, 5, 5, 5일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건 F3만 있는데 F4가 4일 때는 F3의 선택지가 몇 개냐? 그렇지, 4개. 5면 5개. 오. 공통은 9개였구나. 자,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가 35, 두 번째가 55. 근데 거기서 9만큼의 공통을 뺍니다. 81. 자, 근데 이게 무슨 사건? 6건. 저 새끼 생각도 없이 넘기려고 그랬네.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자, 전체 사건은 그냥 잘 생각해봐. 그냥 함수를 구해야 돼? 아니면 조건 각까지는 만족을 해야 돼? 그렇지, 잘하네. 각까지 만족이면 그냥 몇 H 몇이니? 그렇지, 5H5. 9C4. 9, 8, 7, 6을 4, 3, 1, 21로 나눕니다. 126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사건을 빼. 그러면 얼마다? 45. 근데 그럼 이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거 여사건이 훨씬 더 뭐였네? 많았네. 그럼 그냥 하는 게 오히려 적은 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없나를 생각해보자. 확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또 재미입니다. 다른 풀이는 그냥 F2가 1이 아니고 F4, F5는 20 미만이다를 직접 한번 가볼게. 그러면 F2가 뭐냐로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F2가 2다. 일단 한번 보자. 자, 2는 2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4, 5가 20 미만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F4랑 F5가 20 미만이다는 여사건이 아무래도 편한 것 같긴 한데.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요거 안에서의 전체 집합 중에서 여사건을 빼자. 이것까진 지키되 여사건에서 이거를 빼면 F4, F5가 20 미만인 것만 나오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의 전체 사건 한번 구해볼게. 자, 1 선택지 몇 개? 2개. 그 다음에 3, 4, 5는 4H3. 여기가 6C3이니까 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난 그 중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F4랑 F5가 20 이상인 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것만 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건 아까랑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F4, F5가 4 곱하기 5라면 F3은 선택지 몇 개 있냐? 3가지지. 이렇게 하자. 표로 만들게. F4, F5가 얼마일 때 F3하고 이제 F1로 표를 만들어 볼게. 얘가 4 곱하기 5일 때는 F3의 선택지는 3개고 F1의 선택지는 2개. 만약에 이게 5 곱하기 5면 F3의 선택지는 F1은 여전히 2가지. 6, 8이니까 14. 맞냐? 자, 요게 여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26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의 2가 3일 때 한번 보자.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 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보자.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냐? 오케이. F1의 선택지 3 좋습니다. 곱하기 3, 4, 5한테 뿌려줄 거 3H3. 그러면 30이겠네. 자, 그 중에서 F의 4가 F4, F5가 20보다 큰 거를 또다시 아까처럼 표로 만들어 볼게. 아까랑 똑같이 4랑 5고 4랑 5면 F3의 선택지는 뭐가 될까? 2개. 왜냐면 4, 3이니까. 근데 F1의 선택지가 늘었네. 3가지. 자, 마찬가지로 5랑 5면 F4가 5로 이렇게 빠졌어요. 3의 선택지가 늘었네.
15개네. 그러면 이때는 총 15개가 있겠네. 41개까지 왔다. 거의 다 왔나봐. 이쪽으로 세 번째 계산 맞아볼게요. 자, FE가 3일 때 봅시다. 3일 때 했는데 4일 때로 빠집니다. 2가 4로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여사건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왜냐면 2가 4인 순간 이 3, 4, 5가 어차피 4, 5로밖에 못 갈 거 아니냐? 그러면 20 미만 되게끔 그냥 찾아도 될 것 같은데? 4 곱하기 4밖에 없지 않아? 그치? 4 곱하기 4. 자, 그러면 그때 F3은 선택지가 몇 개 있을까?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정해주면 돼? 1만 정해주면 되겠네? F1의 선택지 4가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4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45개가 나옵니다. 그치? 근데 나도 아무래도 왼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해. 왜냐면 오른쪽은 뭐 짜잘하게 6건 되게 많은데 좀 큼직하게 크게 하고 6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왼쪽 풀이가 나은 것 같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중복조합의 뒷부분 문제풀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한번 쉽시다.